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4월달 자산 배분 및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영상입니다. 최근에 미국채 시장에서 국고채 10년과 국고채 2년의 금리차가 역전되는 이른바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이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의 전조다, 아직은 아니다, 이런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은 과거 전통적으로 경기 침체를 예고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란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퇴직연금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의 금융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 전망과 함께 자산 배분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월 한 달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주식시장은 상당히 그동안의 조정 이후에 빠른 회복세를 좀 보였는데요. 지금 다우, 나스닥, S&P 모두 한 2~3%대 정도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락한 폭의 거의 절반 이상들은 지금 미국 시장은 다 회복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악재들이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전쟁이 좀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우려했던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이라던가 이게 서방 국가와 러시아의 전면전으로 간다던가 이제 이런 가능성은 조금 줄었던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또 국제유가가 최근에 좀 안정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그동안의 하락폭들을 좀 되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도 보시면은 미국에 비해서는 좀 저조하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한 1% 중반 정도의 반등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6%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반등의 폭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의 절반 이상이라고 한다면 국내 시장은 하락폭의 한 10%, 20%? 상당히 좀 반등은 좀 제한적이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폭이 좀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금 북경올림픽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서 지금 상해가 이 전면 부분 봉쇄를 하고 있죠. 순차적으로 순환적인 봉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상해와 또 항생지수는 상대적으로 3월달 좀 저조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저점 대비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이제 바닥은 확인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충분히 조정받은 거 아니냐, 이제부터는 다시 조금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저점 대비 빠르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가격 메리트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주식시장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려면 전 고점을 뚫고 갈 정도의 상승 모멘텀을 보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악재가 하나는 통화 긴축에 대한 공포, 하나는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었는데 전쟁에 대한 공포감은 조금 많이 이제 익숙해졌죠. 수들었다기보다는 좀 익숙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통화 긴축에 대한 공포감들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었을 때는 과연 주식이 반등한다 했었을 때 얼마만큼 의미 있게 반등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퀘스천 마크로 남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결국은 금리 흐름이 중요할 텐데 지난 한 달 동안 금리 상승폭 매우 가파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채 2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100bp가 올랐어요,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에도 미국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2.46까지 급등을 했고요. 미국채 10년은 한때 2.5까지 올랐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2.38로 급등했다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2년, 10년 스프레드가 드디어 좀 역전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미국채 시장에 한번 현재 커브 이런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요게 보시는 게 현재 미국채의 이 수익률 곡선 모습인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최근 현재 금리이고요. 그 위에 살짝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일주일 전일 거고 밑에 있는 게 이제 3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 3개월 전보다는 당연히 가파르게 올라왔고, 특히 2년짜리 금리의 상승폭이 매우 가파르죠. 그리고 지난주보다도 지금 단기 쪽 금리가 상당히 많이 크게 올라온 모습인데요.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국고채 2년과 국고채 10년의 금리 차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2년 이상의 구간에서는 지금 커브가 역전이 되어 있는, 뭐 이제 20년, 30년은 좀 논외로 하고, 요 구간만 보게 되면은 수익률 곡선에 지금 역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이 2년, 10년 금리가 언제 역전이 됐는지를 한번 보면, 90년대 이후로 보면 그 2000년, 1990년부터 99년부터 한 2000년, 2001년 이전까지 2년, 10년 스프레드에 역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부터 한 2007년께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차트에는 잘 안 보이는데 2019년 8월께 정도에 살짝 한 며칠 정도의 역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 보시는 차트는 이 빨간색이 미국채 2년 금리, 녹색이 미국채 2년 금리, 빨간색이 미국채 10년 금리, 요 영역으로 표시한 게 그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금요일 날 이제 역전이 돼서 아마도 지금 상태에서는 역전이 꽤 좀 장기화 될 것 같아요. 2019년보다는 훨씬 길고 아마 2000년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한 1년 정도 현재의 연준의 금리 인상의 스케줄을 감안해 보면 이제 금리 역전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들 뭐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미국채 2년, 10년 이 수익률 곡선의 역전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또 그리고 경험적으로 경기 침체를 예고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다 팔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위험 자산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지난주 영상에도 이제 최근에 이 기준금리 인상기에 어떻게 주식시장이 움직였는지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 수익률 곡선의 역전은 기준금리 인상기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단기 쪽 금리는 기준금리를 따라서 쭉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제 장기 쪽 금리는 처음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장기 쪽 금리도 같이 오르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결국은 이러한 금리 인상이 향후 경기에 부담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래의 경기, 그 다음에 미래의 물가를 반영하는 장기채 금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현재의 통화긴축이 세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미래에는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가 안정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장기 쪽 금리는 더 오르지 않고 어느 순간 멈춰버리거든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이 과하게 진행이 되면 이제는 오히려 장기 쪽 금리가 단기 쪽 금리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기에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장단기 금리 역전인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채권 시장이 바라보는 미래 경제 전망은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난다 해서 바로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붕괴되느냐, 이제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시차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과거에 한번 시차를 살펴보면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첫 역전이 뭐 한 2000년 초반 정도 나타났는데, S&P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주가는 한동안 거의 한 6, 7개월 정도는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이 찍히고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2006년, 7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주가가 고점을 찍고 빠지게 되냐면 오히려 이제 경기에 대한 그 우려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그러면서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오히려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서나 고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분명히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 결과물도 주식시장도 크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시차가 길더라는 거예요. 뭐 시계열로 보게 되면은 이제 분석하는 기관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짧게는 12개월, 그러니까 1년, 길게는 뭐 24개월, 그러니까 거의 2년.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정도 기간 동안은 장단기 금리 역전과 주가의 상승이 같이 동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막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 가지고 공포감을 가져서 먼저 주식을 내다 팔 필요는 없다. 시차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 지금의 장단금리 역전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경고등이 들어오긴 한데 그 경고등의 수준이 조금 미약한 정도. 그리고 그 경고등 들어온 다음에도 주가의 고점이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린다. 물론 이제 미국 주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그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빠르게 오기는 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을 분명히 경계해야 되긴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요번 사이클에서는 언제 정도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도 이제 의미 있는 조정기로 가겠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실은 그 기준금리랑 단기 쪽 금리가 올라가는 게 뭐 빠르긴 빨랐지만 상당히 조금은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그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속도가 매우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속도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는 예를 들면 12개월 내지는 뭐 24개월, 통상 한 18개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주가가 고점 찍고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한다면 요번 사이클에서는 왠지 조금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상반기에 벌써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70%고요. 6월에도 지금 50bp 인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만 지금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125bp를 하고 하반기에도 아마 한 100bp 정도 더 추가로 하게 되면 올해 거의 한 200bp 정도의 금리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이제 연말 정도 가게 되면 현재 FF 선물 시장에서 그 예상하는 거는 2.25에서 한 2.5 정도, 내지는 2.5에서 2.75까지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기준금리가 2%를 넘어가게 되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죠. 기준금리 내지는 전체적인 단기금리가 성장률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경제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왜 단기금리가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장기금리는 일종의 이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출 금리들이 다 단기 쪽 금리에 연동이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부담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이제 장기 쪽 금리는 미국 같은 경우는 모기지 30년 금리가 이 국고채 장기물에 연동이 되니까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장기채 금리도 중요하긴 한데 단기 쪽 금리에 영향을 받는 경제의 그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훨씬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의 속도대로 하반기 정도 가서 기준금리가 2%에 근접을 하게 되면 저는 그때부터는 주식시장도 상당한 조정 압력에 좀 직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비록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주가의 조정이 왔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좀 빠를 수 있다. 과거보다는 대략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빠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4월 달에 그 자산 배분하고 이 포트폴리오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4월 달, 특히 뭐 2분기에는 주식시장이 벌써부터 뭐 붕괴 위험을 가질 정도의 상황은 저는 좀 아니지 않냐. 아직은 좀 시간이 있고 하반기로 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기준금리가 실제로 인상되면서 부담이 이제 누적적으로 나타나는 약간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금리 인상이 돼도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그래봤자 아직 저금리지라고 생각해서 그게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옷이 훅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적적인 부담이 나타나는 시기는 하반기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아직 상반기에는 뭐 시장 입장에서는 좀 버틸 만한 여력과 시간적인 여유는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도 지난달에는 채권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드디어 이제 국고채 10년짜리 금리가 3%를 넘어섰는데요. 이제 구독자 중에 어떤 분께서 장기 채권 그 편입 시기가 언제면 좋겠느냐, 이제 좀 오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역전이 됐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단기 금리가 상승을 해도
장기 쪽 금리는 상대적으로 이 상방 경직성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포트폴리오 종목 얘기할 때 다시 얘기를 할 텐데, 미국채 장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는 4월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다시 재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채 시장에서의 고민은 이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새 정부가 50조 원의 손실보상금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기존의 이 예산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적자 국채 발행이 좀 불가피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규모는 5월 10일 날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취임을 한 이후에 윤곽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까지도 이 수급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가 미국채 금리보다 하향 안정화되는 시기는 한두 달 정도는 좀 뒤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미국채 장기물 위주로 분할 매수하고 국내 장기채는 조금 한두 달 정도 더 지켜보면서 매매 타이밍 잡자. 뭐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이제 뒷부분에 포트폴리오 얘기할 때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거의 이제 99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5월, 6월 50bp씩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달러화의 강세는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도 지난번에 1244원 찍고는 지금 1210원대에서 이제 크게 올라가진 못하고 있어요. 방향성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국내 시장에서 좀 이탈하는 모습이고, 지금 또 3월 달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을 했고, 당분간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무역수지의 적자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3월 달까지는 수출이 18%로 좋긴 했는데, 지금 이제 5월, 6월, 7월 가게 되면은 기저효과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뚝뚝 떨어질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환율은 계속해서 좀 하방 경기성이 있는 상황에서 1200원대 이상에서 놀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기가 좀 힘들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장보다는 미장, 그러니까 국내 증시보다는 해외 증시가 상대적인 더 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조금 안타깝지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가를 보시면 한때 130불 찍었던 WTI가 지금 100불 이하로 다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바이든 행정부가 매일 100만 배럴씩 6개월 동안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거고, 또 미국과 이 공조를 맺는 서방 국가들이 이제 이에 동조하기로 했고요. 또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도 아주 조금이지만 증산 규모를 조금 늘리기로 해서 이제 100불 이하로 내려왔는데, 아직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러시아가 이제 서방 국가들에 대한 그 제재의 불만으로 이 천연가스라던가 이 유가에 대한 원유 생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꾸 이 전략적인 무기로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빠르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130불 갔던 게 이제 100불 정도 떨어졌으면 어느 정도 얘도 이제 상방 경직성을 좀 보일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은 긍정적인 소식이긴 한데, 흔히 말하는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작년 3월이 언제입니까? 작년 3월이 그때가 유가가 60불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3월에 60불대였는데 지금 100불대니까 여전히 유가의 상승률은 거의 7, 80%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현재 유가가 조금 하향 안정화되긴 했지만 물가의 상방 압력은 계속해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협정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결실을 맺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 금융시장이 냉정하지만 이 전쟁 변수에 대해서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이 이제 급등하고 이렇던 시기들은 조금 이제 일단락 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최근에 위험 선호 심리들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조금 저점 대비 의미 있게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하고 향후 전망, 전반적인 자산 배분의 방향치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들과 어떠한 비중을 가져가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큰 흐름들 좀 짚어보면서 ETF 시장도 좀 살펴볼 건데,
지난달에 ETF 시장에서 제일 베스트 종목들은 주로 이제 그 원료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뭐 제일 1위 했던 게 20% 상승했던 게 아리랑 글로벌 수소, 차세대 연료전지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S&P 원유 생산 기업, 친환경 그린테바, 글로벌 클린 에너지, 글로벌 수소 경제, 뭐 이런 뭐 원자재 관련된 또 에너지 관련된 그 ETF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국내에서는 뭐 메타버스, 미디어 컨텐츠, 보험 업종 이런 정도가 조금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ETF 위주로만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는데, 최근에 ETN 시장도 이제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아지고, 이제 증권사가 이 마켓 메이킹을 조금 잘 해주면서 괜찮은 투자 수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분간은 조금 모니터링하고 스터디하면서 이제 ETN도 편입을 시킬 건데, 일단 3월 같은 경우는 제일 성과가 좋았던 게 이제 레버리지니까, 이제 우리는 레버리지는 사실 투자를 못 하는데, 이 삼성 레버리지 천연가스 선물 ETN이 무려 45%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이제 레버리지 없는 그냥 선물 ETN 같은 경우는 대신증권의 니켈 선물 ETN이 얘도 30%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역시 천연가스 선물도 한 20%, 아연 선물도 13%. 그러니까 이게 ETF 보다가 ETN 보니까 확실히 상승률 변동폭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잘만 골라내면 ETN도 좀 괜찮을 수 있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제가 ETN도 살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진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가장 안 좋았던 거는 이제 러시아 MSCI 킨덱스. 사실 얘는 지금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래가 풀리게 되면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루브라 같은 경우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와 버렸거든요. 루브라가 아까 제가 여기 있죠. 루브라가 한때 140 루브라 갔던 게 달러당 지금 85까지 거의 전쟁 이전 수준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시장이 다시 이제 재오픈을 하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야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가격 변수들이 조금 이렇게 회귀하는 성향들이 있으니까 요거 거래 언제 풀리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관련된 뭐 항생테크 뭐 이런 종목들 부진했고, 또 뭐 탄소배출권 선물도 유럽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같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 국채도 뭐 레버리지긴 하지만 최근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장기 국채도 별로 상당히 좀 부진했고요. 팔라딘 선물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ETN 같은 경우는 역시 변동폭이 크네요. 이 레버리지 항생테크 선물 ETN이 마이너스 30% 정도. 그냥 항생테크 ETF는 한 12% 마이너스인데 ETN은 뭐 거의 30%니까 변동성이 거의 더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조금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ETF보다는 ETN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잘만 이용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고, 뭐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달 저의 이 포트폴리오 성과를 보여드릴 텐데, 구독자 한 분께서 왜 요즘은 포트 성과를 안 보여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 한 달만 제가 안 보여드렸고 계속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지난달도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민망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을 뿐이죠. 일단은 지난달 같은 경우는 제 전체 포트에 그냥 가격으로의 평균 수익률은 1.59, 가중치를 감안한 성과는 2.32 정도였고요. 뭐 시장 대비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 좀 좋았냐면, 지금 그 리츠 종목들이 좀 지난달에 성과를 내줬고요. 그다음에 TDF도 좀 괜찮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인프라, 여행 레저, 코스닥 150, 요런 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괜찮았고, 로보틱스, 2차전지 테마 종목도 괜찮았네요. 그다음에 게임 산업, 클라우드 컴퓨팅, 탑10, 미국 테크 탑10, 그 다음에 글로벌 퓨처 모빌리티, 시스템 반도체, 메타버스 액티브 관련된 종목들도 지난달에는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1, 2월 달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뭐 반등을 했지만 누적으로는 계속 제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별로 저도 상태가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달에 부진했던 거는 원자재가 이제 조금 고점에서 조금 내려왔고요. 뭐 누적으로는 높은 수익률이지만 월간에는 좀 부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에 야심차게 편입했던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도 지난달에는 여전히 성과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한알파리츠가 지금 유상증자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좀 빠졌고요. 그리고 채권 관련된 거는 지금 다 마이너스예요. 지금 누적도 뭐 어마어마한 마이너스인데 요거 언제 물타기 할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차이나항생테크 이 정도가 부진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1, 2월달 많이 깨먹고 3월 달에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월에 리밸런싱 했던 종목들의 성과까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그 미국 단기 우량 회사채를 좀 줄이고 미국채 장기별로 좀 갈아타는 전략을 폈는데 지난달만 보면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단기 우량 회사채는 거의 그냥 횡보했고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은 5% 빠졌기 때문에 좀 부진했는데 뭐 저는 현재 비중이 0.5 거의 이제 초기 수준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차원에서는 저는 뭐 마켓 타이밍은 나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농산물 조금 늘렸는데 뭐 얘도 고점 찍고 조금 내려와서 뭐 그렇게 큰 재미는 못 봤고요. 타이거 헬스케어가 누적으로 제가 거의 한 26% 마이너스여가지고 조금 물타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큰 재미는 못 봤습니다. 지난달 전체적으로는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종목들은 그냥 쏘쏘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리뷰였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4월 달은 어떻게 자산 배분을 가져가고 방향성을 설정할 거냐, 이제 요게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왼쪽에 있는 게 그 3월 기준 현재의 배분 비중이고요. 요게 이제 다음 달인데, 전월 대비를 제가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시겠죠? 제가 지난달에 현금 비중을 조금 많이 가져갔었어요. 한 3.4% 정도. 근데 이제 현금 비중이 왜 늘어났냐면 제가 그 IRP하고 연금저축 펀드에 조금 물타기 하느라고 얼마씩 입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그동안 그 인센티브를 퇴직연금 DC형에 안 넣어주다가 뭐 이게 법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갖고 그동안 인센티브를 안 넣어줬던 부분을 한꺼번에 소급해서 넣어주다 보니까 조금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 사고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좀 시장 상황 좀 보려고. 그래서 지난달에 현금 유동성이 조금 많았는데, 일단은 전략 방향은 현금 비중 조금 줄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형도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주식형 그 ETF가 43%면 꽤 비중이 높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기본 컨셉을 잡고 있는 그 사계절 포트폴리오, 올웨더 포트폴리오 보게 되면 주식 비중이 한 30%인가 35%밖에 안 되거든요. 채권 비중이 한 55% 되고, 저는 이제 채권 대신 리츠를 섞어서 가고 있고, 그동안 계속 주식시장 좀 좋게 봐서 좀 주식 비중이 높았는데, 이제 4월부터 해서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역전이 되면서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제가 하반기 정도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방향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식형 비중을 조금씩 이제 줄이고, 채권형 비중 좀 늘리고, 리츠 좀 늘리고, TDF 늘리는 이런 형태로 갈 거고요. 원자재도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고점은 본 것 같아서 뭐 더 가져가지는 않겠고, 일부 조금 이익 본 것들은 조금 이렇게 차익 실현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산 배분의 방향성은 주식과 원금의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채권과 리츠 쪽, 약간 안전한 자산 쪽으로 점진적으로 방향성은 그렇게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종목들 바뀌는 거는 일단 이제 줄이는 종목은 그 원유선물, 타이거 원유선물 이넨스들을 차익 실현을 좀 하겠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뭐 5% 정도 나 있는 상태인데, 아니 잠깐만 잘못됐네. 5%가 아닌데, 누적 수익률이 죄송합니다. 35%에요. 35%. 제가 5%가 아니라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하면서 조금 일부 비중을 줄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에서는 어쨌든 좀 방향성을 줄여 나가야 되니까 이익 난 거 중에 이제 코덱스 K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를 이제 아예 제외를 해버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뭐 비중이 많지도 않고, 또 최근에 이제 새로운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쪽도 물론 좋게 보겠지만 이제 원전 다시 재가동한 원전 에너지를 쓸 가능성이 크니까 뭐 좀 모멘텀이 좀 약해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신규 내지는 이제 비중 확대하는 종목들 살펴보면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을 좀 비중 확대를 하겠고요. 지난달에 이어서.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선물, 신한알파 리츠, 타이거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제가 이렇게 발음이 요즘 계속, 이게 제가 아직도 이게 혓바늘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이게 무슨 그 염증 생긴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발음이 샜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타이거 화장품, 2차전지 테마, 요 종목들을 조금 비중을 늘릴 건데, 요거는, 내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요즘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거의, 언제입니까? 작년 12월부터 해서, 거의 뭐, 20% 3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역전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장기 쪽 금리가 미래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 좀 다다른 게 아니냐 싶어서 미국 시장 위주로 먼저 얘는 지난달부터 좀 물타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도 장기적으로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이게 한참 좋았다가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폭삭 주저앉았고 한때 9,000원까지 빠졌는데 요때 샀으면 되게 좋았는데 뭐 놓쳤죠. 아무튼 좀 제법 반등을 하긴 했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뭐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조금 다시 지금 수준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츠 중에서는 신한알파 리츠를 조금 더 추가로 할 건데, 다른 리츠 종목들 다 좋았는데 최근에 신한알파 리츠는 상당히 좀 부진했어요. 왜냐면 유상증자 이슈가 있고, 혹시 신한알파 리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계좌에 신한알파 리츠 6R이라는 종목이 뭐 이렇게 들어온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주 인수권이거든요. 그래서 신주 인수권을 행사를 하려면 들고 있어야 되고, 나는 그냥 옵션만 행사해가지고 차액 거둘 거야 하면은 3월 말인가까지 팔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지났으니까 지금은 뭐 의미가 없고, 저는 이제 신주 인수권 행사를 해서 신한알파 리츠를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신한알파 리츠 6R 관련, 그러니까 그 신주인수권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체리 9292님이 잘 블로그에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주주 청약 기간이 4월 7일에서 4월 8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권주 나오면은 그 다음 주에 청약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요거 어디다가 쓰는지 보니까 유상증자 목적이 자리츠인 신한알파 역삼력 리츠하고 신한 K 제2호 리츠의 지분 취득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금 상환에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그 리츠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빠졌을 때 신한알파 리츠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 ETF 중에서는 확실히 이제 미국 ETF가 좀 이렇게 회복력이 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내 ETF보다는 미국 ETF를 좀 선호할 건데, 그 중에서도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이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좀 반등하고 있어서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보고 있고, 뭐 클라우드 시장이 뭐 최근에 이제 약간 코로나가 정상화되면은 뭐 이렇게 야외 활동, 그 대면 활동이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클라우드 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해서 사 들어가도 되는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ETF 중에서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행 레저는 이미 제가 많이 들고 있고, 그동안 이제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타이거 화장품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얘가 5% 올랐어요. 지금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락다운도 좀 풀리고, 거리두기도 풀리고, 지금 여행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갔다가도 이제 자가격리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도 지난주 금요일날 보니까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고 이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괜찮을 수 있지 않겠느냐. 비록 이제 중국이 지금 봉쇄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안 좋긴 한데, 뭐 역설적으로 이보다 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다시 좀 분할 매수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그 최근에 그 니켈 등등 그 2차 전지의 뭐 원자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많이 올라가지고 그동안 조금 안 좋았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 편입되고 뭐 계속 공매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별로 좋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전쟁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는 하겠지만 뭐 더 올라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괜찮지 않겠냐. 최근에 급락했다가 조금 반등을 빠르게 하고 있긴 한데 뭐 아직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리밸런싱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4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영상 올려드렸고요. 확실히 이제 4월이 되니까 조금 봄 기운이 만연한 것 같고, 또 제가 지난주에 그 전주 쪽으로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벌써 벚꽃이 막 많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봄이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동안 칙칙했던 이 목폴라 벗고 이제 조금 봄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하여튼 뭐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하지 않지만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계절 좋은 봄이 얼마 가지 않으니까 좋은 분,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또 많이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